안녕하세요. 유튜브 주말 사업입니다.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 제품을 찾고 팔아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네이버 아이디만 있어도 판매자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으며 차후에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 사업자를 만들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는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되며 쇼핑몰 사업상 처음에는 돈이 많이 벌리지 않고 상품 등록에 들어가는 시간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자 등록부터 안 하고 발만 담가 본다는 심정으로 시작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얼마 안 가 그만두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등록을 꼭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온라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입해야 하는 사항은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업종 유형, 상호입니다. 여기서 사무실 주소는 꼭 사무실을 구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월세든 자가든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는 공동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반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반품지는 자신이 실제 사는 곳으로 반품지를 설정해 놓으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갑니다. 휴대폰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먼저 클릭해 주시고 저는 간편 인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인증 요청을 하면 간단하게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 후 증명 등록 신청을 클릭하시고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공동사업자면 공동사업자 창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이기에 일단 개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인정보 및 사업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 후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담당자 분이 연락이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호명 그리고 실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부분이 업종 코드인데 국내에서 사고 파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종 코드 525101입니다. 만약 해외 직구로 재고 없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업종 코드 525105입니다. 혹시 둘 중 어떤 걸로 시작하실지 고민하시면 제 강의는 525101 국내 도소매업으로 먼저 강의를 할 거기에 525101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세금 측정이 틀리기에 업종을 추가하여 같이 운영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자 소재지가 크다면 2개 또는 3개로 분리하여 운영이 가능하니 담당자 분과 상담하여 지금 소재지에 똑같이 인터넷 판매업인데 세금 계산이 어려워 분리하여 2개를 낸다고 설명해 주시고 한 소재지에 평수를 갈라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시작 시 2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며 담당자분 역량마다 조금씩 틀릴 것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에서 일반 간이가 있는데 보통 간이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 사입 금액이 크고 처음 지출 부분이 클 경우 일반 가세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는 그런 분들보다는 처음에 작게 시작하여 크게 키워가는 방향으로 안내할 거기에 간이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간이 사업자로 운영하시다가 사업이 커지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변경되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자 등록 방법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 받아보시면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두근거림이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해냈다는 느낌을 받아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주말 사업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판매자 아이디 만들기 편입니다. 저번 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통신 판매업 신청을 위해서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기에 먼저 쇼핑몰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에 가입을 하려는데 먼저 스마트 스토어 가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기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정보를 다 입력 후에 가입을 하시고 쇼핑몰명 생성 시 차후에 한 번은 쇼핑몰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며 보통은 검색 기반으로 제품명을 보고 들어와 구매를 하기에 편하게 장명해 주는 걸 추천합니다. 가입 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로그인 하신 후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 줍니다. 그런 후 오른쪽 상단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따로 폴더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쿠팡윙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가입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혹시나 가입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구매 안전 서비스 확인증으로 통신 판매업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사업입니다. 전편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니 통신 판매업 신청을 할 시간입니다. 정부24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통신 판매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되며 사업자가 신고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통신 판매업을 반드시 관할시, 군, 구청에 통신 판매업을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정부24에 들어가 통신 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시, 군, 구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시작 전에 신고 처리 절차를 간단하게 읽어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매 방식은 인터넷, 지급 품목은 종합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번 편에 발급받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 주시고 개인정보를 전부 입력이 끝났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신의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되니 헷갈리실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통신 판매업 신청이 끝났으며 다음 편에서는 아이템 소싱은 어디서 하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사업입니다. 오늘 주제는 쇼핑몰에 업로드할 상품은 어디서 찾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쇼핑몰 상품 찾기인데요. 다양한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초보자임을 감안하여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기 좋은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도매매 도매국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매매는 재고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품을 올린 후 주문이 들어왔을 시 제품 공급처에 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매국부터 재고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재고 없는 구매 대행, 국내 위탁이 더 많이 상품을 올리고 더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량으로 올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잘 쌓고 거기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키워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많이 상품이 업로드될 경우 CS 문의, 위탁 판매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리고 반품 등 큰 매출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부업인 경우 본업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빨리 매출을 올리고 빠르게 그만두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출을 빠르게 올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금전적으로 부담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사업 형태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사업이 커졌을 때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느리더라도 프로그램 없이 하나씩 올리고 기초를 쌓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도매국에서 상품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매국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서 올리고 싶은 상품명을 검색합니다. 보통 전문몰 스타일, 종합몰 스타일이 있는데 전문몰은 여성들은 보통 의류를 많이 하시던데 자기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거나 자기가 판매하려는 제품의 카테고리에 전문성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전문몰을 추천하고 없다고 하시면 종합몰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종합몰은 카테고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합몰 스타일이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쇼핑몰은 검색 기반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도 크게 영향력은 없는데 하나씩 좋은
제품을 찾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은 실제 어떻게 업로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주말 사업입니다. 이번 편은 쇼핑몰에 올릴 상품을 찾고 업로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번 강의를 듣기 전에 상품을 먼저 찾아보셨나요? 먼저 찾지 못했다고 하시면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첫 페이지에 보이는 추천 상품들로 상품을 올려볼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본 사진에 상품을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먼저 들어가 줍니다. 상품을 정했다면 바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상품명, 사진, 카테고리입니다. 먼저 다양한 상품명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지금 생략을 하고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먼저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받기 전에 바탕화면에 도매국 상품 업로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저는 백팩을 업로드 할 것이기에 일단 백팩으로 간단하게 상품명을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미지를 저장, 백팩 폴더에 하나씩 넣습니다.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를 5개에서 6개 정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세 페이지로 가서 똑같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줍니다. 이렇게 모든 상품의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이미지 사진을 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텍스터 문서를 하나 만들어 구매한 링크를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이미지가 준비되어 상품 올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상품 올리는 게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이 상품들만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추후에는 상품을 별로 올리지 않고도 꾸준히 상품 주문이 발생하며 업로드도 그냥 저희 보통 회사 가서 업무를 자연스럽게 보듯이 상품 업로드에 대한 업무도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 힘들 뿐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는 상품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사업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과 상품명 짓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 상품 관리에 들어가서 상품 등록을 클릭합니다. 들어가신 후에 자신이 판매하려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저는 백팩을 선택하였으니 백팩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상품명을 지으실 때는 강의 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대량으로 상품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보기도 했고 상품명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분명히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적은 제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현재는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품에 맞는 상품명을 지었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에코백에 제품을 검색량이 좋은 키워드를 써서 상품명을 작성하였는데 상품명은 좋아 노출은 잘 되나 막상 들어가 상품을 보니 원하는 상품이 아닐 경우가 있어 구매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세 페이지가 안 좋아 구매 전환이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기에 구매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장점과 제품의 특성을 이해한 후 상품명을 작성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CPC 광고를 사용했을 때 노출과 클릭률이 높아 광고비가 많이 발생하지만 구매 전환이 잘 안 돼서 로아스가 안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제품을 올리다 보면 제품명도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의 이해와 장점을 제품명에 적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먼저 상품명 작성 팁을 드리자면 도매국을 이용 시 도매국 판매자가 작성한 상품명을 비슷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를 보고 어떤 상품인지 상품의 이해를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 제품을 원하는 주요 고객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품명을 짓도록 합니다. 자, 젊은 여성, 그리고 포켓이 있는 가방, 소품, 휴대폰 포켓, 슬링 백팩, 백팩과 슬링백을 변경 가능한 가방 등 다양한 정보를 상세 페이지를 보고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상품명 키워드는 여성, 백팩, 소품, 휴대폰, 슬링 백팩, 캐주얼 가방, 메신저 백입니다. 상품명을 잘 조합한 후 입력을 합니다.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꼭 해주시고 검색 품질이 이상한 경우, 중복된 단어가 너무 많은 경우 또는 띄어쓰기가 연속 2번 이상 들어간 경우
특수 기호가 사용되거나 기타 등등 많으니 꼭 검색 품질을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품명 짓기까지 알아보았고 다음 편도 상품명 짓는 노하우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뭐 상품 하나 올린데 귀찮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빼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상품명도 정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상품명 짓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 제 강의에서 여러 방법을 알려드릴 테고 제가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사업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중 상품명 짓기 팁을 2개 드리려고 합니다. 전편에서는 상품의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번 편에서는 조금 편하게 제품명을 지을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팩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백팩 상품을 올릴 경우라면 먼저 상세 페이지를 보고 본인이 판매하려는 상품의 이해도를 올린 다음 쇼핑 연관 검색어 및 키워드 추천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명을 몇 가지 들고 와 상품명에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상위에 있는 리뷰가 많이 달려있는 상품에서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비슷한 상품명을 몇 개 가져와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상품명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일 때는 상위 판매자 상품명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상품명을 만들어 보면서 상품명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하나씩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편은 짧게 끝내고 다음 편에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방법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사업입니다. 이번 편은 상품의 가격 설정과 재고 수량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가격은 보통 제품의 크기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중국 사입 제품의 경우 보통 2.5배로 설정을 합니다. 즉시 할인이나 판매 기간, 네이버 풀피먼트는 사용 없이 설정합니다. 그리고 판매가를 설정해 주시고 재고 수량은 9,999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제품이 없는데 왜 재고를 무재고 사업처럼 9,999로 설정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품 주문이 들어올 경우 고객님에게 제품이 품절이나 신상품이라 아직 재고가 부족합니다 라고 배송 지연으로 2-3일 뒤에 도착한다고 알려드린 뒤에 그때 도매국 링크에 들어가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 방법으로 처음에는 상품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 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재고를 많이 두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 방법으로 첫 주문 고객님에게 죄송하지만 배송이 지연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상품을 꾸준히 올리며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 재고를 조금씩 쌓으며 광고를 조금씩 넣으면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 도매국에서 상품을 올리더라도 제품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구매하지 않고 리스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편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편에서는 대표 이미지를 넣는 법과 상세 페이지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전에 만들어둔 대표 이미지 및 상세 페이지를 스마트 스토어에 넣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저희가 상품을 검색하여 볼 때 제일 처음 보이는 이미지이며 추가 이미지는 상품을 클릭하여 들어갔을 때 제일 상단에 대표 이미지와 같이 클릭하여 간단하게 옆으로 넘겨서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는 쇼핑몰마다 원하는 이미지 개수가 틀린데 최대한 다 채워 넣어주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밑에 동영상 넣는 구간이 있는데 영상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 너무 힘들 수 있기에 강의가 다 끝나는 마지막 회차에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에딧을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클릭하여 들어간 후 사진에서 내 사진에 들어간 후에 전에 만들어둔 상세 페이지를 컨트롤 플러스 사진을 클릭하여 전부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쁘게 상세 페이지가 들어간 걸 확인하고 사진이 옆으로 치우쳐 있다면 가운데 정렬로 설정을 한 뒤에 등록을 하면 상세 페이지 등록이 끝이 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상품 옵션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상품 옵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옵션 설정에서는 색상을 보고 클릭하여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직접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색상을 클릭하여 옵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판매하려는 상품 색상을 클릭해 주시고 사이즈도 있으시다면 클릭하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 프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옵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색상별로 사진을 넣을 수 있으니 최대한 사진이 있다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상세 페이지를 다 안 읽어도 최대한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입력하기로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옵션 입력에 원하는 옵션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색상, 사이즈를 넣어 색상에는 화이트, 블랙, 카멜로, 사이즈는 프리로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마트 스토어 옵션 설정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편이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주요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를 보시면 카탈로그가 있는데 이건 상품이 동일한 제품에 같이 매칭되어 판매가 가능한 방법인데 가격이 저렴할수록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가격 경쟁이 안 되면 오히려 하나도 못 파는 경우가 생기기에 처음에는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많이 팔리고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을 경우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를 입력해 주시고 없다면 자신의 마켓 이름을 넣습니다. 제조사와 상품 속성에는 도매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최대한 전부 다 입력하여 넣습니다.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중국 OEM 제품이기에 중국 OEM을 입력하였고 상세 페이지와 동일하게 속성을 입력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KC 인증을 보시면 보통 입에 넣는 음식, 식기류, 전자기기 등 위험할 수 있는 경우 KC 인증이 필요하며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도 판매자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있다면 최대한 입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가방, 문구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는 KC 인증이 없습니다. 저는 KC 인증이 필요 없는 백팩이라 KC 안전관리 대상 아님을 클릭하였고 판매자 상세 페이지를 보니 수입산이니 수입산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중국 OEM으로 설정해 두었고 상품 상태는 신상품, 미성년자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니 가능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상품 사이즈 입력창인데 판매자 상세 페이지를 참조해 최대한 다 입력하여 넣어줍니다. 그럼 상품 주요 정보 입력이 끝났고 이 부분이 상품 노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 꼭 확인하여 다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이 부분과 가장 밑에 있는 태그를 입력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제품과 동일한 속성을 확인하여 전부 다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편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및 배송 반품 교환 설정 A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정보 제공 공시 및 배송 반품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상품군은 본인이 판매하려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고 없다고 하시면 기타 제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공급사 상세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로 종류부터 전부 입력해 주시고 애매한 경우 상세 페이지 참조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품 상세 참조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 상단에 제공된 정보로 선택을 합니다. 배송 설정은 자신에게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계약 택배사를 선택해 주시고 보통은 처음에 상품 개수가 적어 편의점 택배나 가까운 우체국을 이용하게 될 텐데 거기에 맞게 설정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배송 설정은 자신에게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계약 택배사를 선택해 주시고 보통은 처음에 상품 개수가 적어 편의점 택배나 가까운 우체국을 이용하게 될 텐데 거기에 맞게 설정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이 일반 택배비가 많이 나오는 곳은 차등 배송비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배송비 묶음 그룹 관리에 들어가셔서 제주 및 도서 상간 추가 배송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고지도 판매자 주소록을 클릭하여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출고지나 반품지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고 집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 집 주소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반품 금액비를 입력해 주시고 AS 전화번호 및 AS 안내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투잡이니 AS 안내에 문자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으며 보통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톡톡 서비스로 연락이 많이 와 CS 문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 편은 여기에서 마치며 다음 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검색 설정 태그 입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 설정 전에 아직 입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공급사에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할 것이기에 추가 상품은 설정 안함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구매 혜택의 포인트 지급은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하고 있으며 텍스트 리뷰, 포토 동영상 리뷰에 단돈 50원, 100원이라도 조금씩 넣습니다. 없는 것보다 좋으니 입력하여 넣습니다. 사은품이 있다면 입력해 주시고 없다면 그냥 센스 있는 글자로 입력을 합니다. 태그도 최대한 본인이 판매하려는 상품과 최대한 관련 있는 태그로 입력해 주시고 그래도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다른 판매자들은 어떤 태그를 넣었는지 상세 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비슷하게라도 넣어 주신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은 상품 정보를 SNS 등 소셜 서비스에 공유 시 검색 최적화를 위한 기능으로 SNS에 상품 홍보를 위해 공유하실 거면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 상태는 전시 중으로 공지사항이 있다면 넣어주시고 없다면 설정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스마트 스토어 기본 등록 방법이 끝났으며 설정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상품이 올라가게 되며 상품이 꾸준히 판매가 될 경우 도매국보다 더 저렴하게 해외에서 소싱하여 상품 가격 경쟁력을 올리는 강의도 업로드할 테니 꾸준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CPC 광고를 활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쇼핑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올리자마자 광고를 사용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클릭당 금액이 빠지는 광고로 5,000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거구나 알 수 있을 테니 무조건 사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상단의 네이버 광고에서 검색 광고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광고 플랫폼을 클릭합니다. 들어가신 후 왼쪽에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캠페인 만들기 창이 나오는데 저희가 할 CPC 광고인 쇼핑 검색 유형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캠페인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캠페인 이름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걸로 처음에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도 처음에는 제한 없음으로 하여도 과금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 없음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쇼핑몰 상품형으로 판매할 것이기에 쇼핑몰 상품형을 선택해 주시고 광고 그룹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노출되는 광고 이름이 아니기에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광고 그룹 이름으로 설정을 합니다. 쇼핑몰은 자신이 운영하는 몰 링크를 클릭 처음 하실 경우 하나 있으실 겁니다. 기본 입찰가는 처음에는 50원에 설정해 주시고 나중에는 금액 부분은 조금씩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예산은 1만원 정도로 잡아 주시는데 1만원 적는다고 1만원이 다 사용되는 게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넘어가신 후 검색하기를 클릭하여 CPC 광고를 추가하신 후 가상 계좌에 입금해 주시고 광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소재 검토 중이라고 뜰 텐데 이건 하루 정도 지나면 활성화됩니다. 혹시나 안 된다고 하시면 보통 제품명이 중복된 단어가 많거나 대표 이미지에 글자가 들어갈 경우가 있으니 그럴 경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CPC 광고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CPC 광고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고 이번 편에서는 CPC 광고를 활용해 나의 제품이 얼마나 노출이 잘 되고 구매 전환이 잘 되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 노출수, 클릭률, 전환율, 수익률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노출수가 많으나 클릭률이 작다. 그럼 제일 먼저 노출되는 대표 이미지를 변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클릭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를 변경을 합니다. 두 번째, 클릭률은 높으나 상품 전환수가 낮은 경우 제품의 판매 구성을 바꿔보거나 상세 페이지에서 고객님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상세 페이지 변경이 힘들다고 하시면 직접 글을 작성하여 왜 이 상품이 고객님이 구매했을 때 좋은지 상품의 장점을 작성해 줍니다. 세 번째, 전환수가 높으나 광고 수익률이 작을 경우 현재 입찰가를 조정하여
어느 정도의 전환 매출액이 좋을지 스스로 고민해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왜 판매가 안 되는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변경 수정해 나가다 보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대표 이미지를 만들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 대표 이미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 메인 화면에 들어가신 후 왼쪽 편에 스토어 관리를 클릭합니다. 스토어 관리에서 기본 정보 관리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스토어 대표 이미지와 스토어 소개가 나오는데 스토어 소개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또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스토어 소개에 간단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어 대표 이미지 등록은 최소 160에서 160 이상 가로 세로 정비율 이미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60 대표 이미지 로고를 만들기 위해 미리 캔버스를 검색합니다.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하신 후 디자인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로고를 검색해 주시고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신 후에 크기 조정에 들어가 160으로 크기를 조정하고 원하는 대표 이미지를 완성을 합니다. 대표 이미지가 무료 템플릿을 사용해서 허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 이미지는 변경이 가능하며 처음에는 브랜드 로고 대표 이미지나 스토어명 검색으로 고객이 유입되지 않고 상품명을 검색하여 고객님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힘 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변경해 나가도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 이 부분은 강의 뒷부분에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마트 스토어 기본 상품 업로드에 대해 강의가 끝났으며 기본이라도 충실히 해 나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매우 간단하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상품이라도 꾸준히 업로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 상품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 윙에 접속하신 뒤 상품 등록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켓 그로스 판매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로켓 그로스로 판매하지 않을 건데 왜 클릭을 하냐면 로켓 그로스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생성만 합니다. 그리고 노출 상품명에서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던 상품명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상품명은 달라도 상관없지만 다를 경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만들면 카탈로그 매칭 상품이 나오는데 한 번씩 클릭하여 들어가서 상품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정도만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카테고리로 상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여기서 비슷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카테고리명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옵션명에는 색상 그리고 옵션 값에는 색상을 전부 다 입력한 뒤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클릭하여 밑에 옵션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가를 입력하고 재고 수량을 9,999로 설정합니다.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은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상품가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 판매가보다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하시면 됩니다. 쿠팡의 경우 무료 배송이 노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상품가에 택배비를 녹여 넣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쿠팡이 더 비싸기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더 비싸게 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는 쿠팡은 옵션에 따라 대표 이미지가 틀린데 옵션명에 맞는 대표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추가 이미지에는 최대 9장까지 넣을 수 있는데 9장 전부 다 넣어줍니다. 추가 이미지 일괄 등록을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를 다 넣은 후 밑에 상세 설명에 이미지 등록을 클릭하신 후 이미지 추가에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넣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잘 들어갔는지 어떻게 노출되는지 실제 크기를 클릭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에는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명을 입력하고 없다면 본인 쇼핑몰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에는 상품 제조사를 적는데 저는 중국 OEM이었기에 중국 OEM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판매하려는 상품에 맞게 설정을 합니다. 검색어 태그 부분이 있는데 쿠팡의 경우 상품명보다 태그로 상품이 검색된다고 하니 태그를 20개 꽉 채워 넣습니다. 20개를 무엇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쿠팡에 자신이 판매하려는 상품을 검색하시고 처음에 보이는 연관 검색어를 넣습니다. 네이버도 똑같이 검색하여 연관 검색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는 판매하려는 제품과 비슷한 걸 고르시고
없다면 기타 제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고시가 되어 있다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를 클릭하여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의 경우 없다면 따로 넣지 않습니다. 보통 브랜드 상품 인증이 필요한 경우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고지, 배송 방법, 택배사 등 다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배송비는 무료 배송으로 하는 게 노출에 더 도움이 됩니다. 출고 소요일은 당일 출고가 좋으나 상품이 지금 당장 들고 있지 않다면 1일에서 2일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 나중에 변경하셔도 됩니다.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배송 지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 1일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반품 교환 같은 경우도 판매자 주소록으로 들어가 설정을 하시면 되고 반품 교환 경우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본인의 집으로 해도 되니 편하신 곳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입력을 했다면 상품 등록을 클릭하신 후 상품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올린 상품과 상품 판매 중으로 뜨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상품 판매 중이 아닌 상품 대기 또는 다른 상품 승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1, 2분 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들어가 보면 판매 중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쿠팡 상품 업로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 광고 매출 최적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팡 윈 메인 화면에 들어가신 후 광고 센터에 들어갑니다. 광고 센터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광고 만들기가 나오는데 광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면 매출 성장, 인지도 상승이 나오는데 저희는 초보셀러기에 매출 성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캠페인 이름, 광고 그룹 이름이 나오는데 고객님에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니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어 이름을 작성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제품 이름 AI 매출 최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판매가 잘 되고 매출이 잘 나오는 제품을 선택하여 상품 효율 지수가 최소는 넘어주게 선택을 합니다. 혹시나 상품이 잘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판매가 된 상품이라면 광고를 설정합니다. 잘 나가는 상품이 아니라면 광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경험삼아 광고를 꼭 만들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광고 운영 방식은 자동 운영으로 매출 최적화를 설정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시 로아스가 좋아지는 광고 방식이니 꼭 사용해 보길 추천합니다. 1 예산 설정인데 처음에는 쿠팡에서 추천하는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광고 수익률 설정인데 350% 쿠팡이 추천하는 광고 수익률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 설정할 시 제품은 잘 팔릴 수 있으나 순마진이 안 좋을 수 있고 450% 설정할 시 제품이 안 팔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니 쿠팡이 추천하는 300에서 350%로 시작하여 마진을 생각하며 조금씩 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 작성을 완료했다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쿠팡 윙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광고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AI 광고를 등록한 상품이 보이실 테고 아마 처음에 등록하시면 학습 중이라고 나올 테고 점점 학습을 하면서 광고 전환 매출이 설정 광고 수익률에 가까워지도록 AI가 학습을 하며 광고를 노출하게 되며 매출 누적 광고비, 집행 광고비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에 맞게 계속해서 광고를 바꿔보고 새로 만들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상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를 이용하여 매출을 올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통해 상품이 많이 팔리고 리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카테고리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는 광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품이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쿠팡 광고 설정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스마트 스토어 단골 고객 모으기 편입니다. 먼저 유튜브에는 구독자가 있듯이 스마트 스토어에는 큰 장점인 알림받기가 있는데 쿠폰을 발행하여 알림받는 고객님들을 모은 후에 나중에 알림 메시지를 보내 재구매를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신 후 혜택 마케팅에서 혜택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혜택 이름은 원하는 이름으로 작성을 합니다. 타겟팅 대상은 먼저 전체 고객으로 설정을 하고 혜택 종류는 쿠폰으로 합니다. 할인 설정은 자신이 원하는 퍼센티지나 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할인 퍼센트 1%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최소 주문 금액과 혜택 기간은 다 설정하신 후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쇼핑몰 메인 화면에 상품 중복 쿠폰이 발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혜택 등록에 들어가서 알림 받기 고객 늘리기 더하기 유지하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할인 퍼센티지 기간을 다 설정하신 후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올린 쇼핑몰 상세 페이지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쿠폰이 발행된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럼 고객님들이 쿠폰을 발행받고 알림받기를 하게 되고 자동으로 단골 고객님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골 고객님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 메시지로 단골 고객님에게 구매를 유도하며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 왼쪽 편에 마케팅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토어를 선택하신 후 스토어를 확정합니다. 알림 받기 전체를 클릭합니다. 예시 보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노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설정한 알림이 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알림 받기를 한 고객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수가 매달 생성되며 더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 유료로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이거나 알림받기 고객이 적을 경우 무료 메시지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타겟팅 확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혜택 첨부 설정을 하고 혜택을 첨부합니다. 혹시 혜택이 없을 경우에는 혜택 등록에 들어가셔서 알림받기에서 마케팅 메시지 보내기 쿠폰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혜택을 등록한 후 메시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마케팅 편집에서 원하시는 마케팅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여 만드신 후에 메시지 이미지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알림받기를 한 고객님들에게 메시지가 발송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편 알림받기 고객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상품 주문은 언제 들어오며 주문이 들어왔을 시 배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상품 주문은 초보일 경우 첫 한 달은 매출이 거의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달 뒤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많은 매출을 내는지는 알 수가 없으며 꾸준히 상품을 업로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매일 습관처럼 업로드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첫 주문이 들어올 경우 주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주문이 들어올 시 신규 주문에 숫자 1이 나타날 텐데, 그럼 숫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상품 주문 번호를 클릭하시면 주문 상세 정보에 고객님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고객님에게 발송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엑셀에 차곡차곡 정보를 입력해 두고 제품 지연 경우 제품 지연으로 표시하고, 제품이 지금 당장 있어 발송한 경우 배송 완료로 표시를 합니다. 혹시나 제가 사용하는 엑셀이 필요하실 경우 댓글로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경우 결제 완료에 주문 들어온 숫자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나오는데, 이걸 수치 입력, 연락처, 배송 주소, 배송 메모를 엑셀에 옮겨 적으신 후 발주 확인 처리를 하시고 하나씩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없을 경우 배송 지연으로 하시고 도매국으로 들어가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고객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2-3일 정도는 기다려 주시고, 한 상품이 잘 팔릴 경우 그 상품이 노출이 잘 되고 경쟁력이 좋을 경우일 텐데, 한 상품이 잘 팔릴 경우 그 상품이 노출이 잘 되고 경쟁력이 좋을 경우일 테니 주변 지인분들에게 상품 링크를 보내 마케팅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리뷰 작업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팔린 제품은 꼭 광고를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배송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